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구멍 뚫는 카벌 애드온을 배웠었죠. 그 카벌 애드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늘은 게임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태그를 눌러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울 내용들을 스텝별로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외형을 잡아주고, 그리고 외곽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윗면도 둥글게 만들어 줄 거고, 디스플레이 부분을 카버 애드온으로 파줄 겁니다. 손잡이 부분도 파주고, 그리고 버튼 부분도 파줄 거예요. 파진 버튼 부분을 다시 튀어나오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색상을 입히고, 한 번 더 홈을 파주면은 게임기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테두리 쪽에 이렇게 사선 처리해서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고 글씨를 입히면은 끝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같이 이렇게 게임기 구도를 잡고 렌더링까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영상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스텝 1으로 가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만드는 게임기도 큐브에서 시작합니다. Shift A를 눌러서 여기 큐브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졌으면은 왼쪽 툴바에서 스케일을 찾습니다. 스케일을 누르고 여기 파란색을 눌러서 내리면은 높이가 줄어들죠. 그리고 ESC 키 밑에 있는 물결 무늬를 눌러서 탑을 바라봐 주고 초록색을 당겨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일단은 저는 무브 툴로 살짝 내릴게요. 이렇게 초록색을 당겨서 내려놓고, 그리고 파란색을 당기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스케일로 조금 더 두께를 얇게 해주고, 얼추 예시랑 비슷해졌습니다. 이렇게 스텝 1은 끝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스텝 2로 넘어갈게요. 스텝 2로 넘어가서 스텝 1이랑 다른 거는 테두리가 둥그러졌죠. 이렇게 테두리를 둥글게 하는 거를 베벨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베벨은 일단은 모서리를 선택해 줘야 돼요. 여기 에딧 모드에서 선서택 모드로 바꾸시고, 여기 모서리를 Shift를 눌러서 네 군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단축키 Ctrl B를 누르면은 이렇게 베벨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베벨이 대칭으로 위아래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위쪽으로 편향된 그런 둥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란처럼 변하죠? 요거는 스케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직사각형을 만들 때 Y축으로 저희가 늘렸기 때문에 보시면은 Y가 늘어났죠? Ctrl A를 눌러서 여기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주면은 모두 다 1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뭔가 대칭적으로 변할 거예요. 다시 베벨을 활성화 해보면은 보시면은 아까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아까는 위쪽으로 좀 늘어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사각형처럼 이쁘게 베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수시로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스텝 2는 이렇게 마치고 스텝 3로 넘어갈게요. 3는 2랑 다르지 않아요. 위아래로 베벨을 주는 기능인데요. 아까 모서리를 선택했다면은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면 선택 모드로 바꾸고, 일단 얘만 보이게 해서 위쪽, 아래쪽 면을 선택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B를 누르면은 베벨이 먹고,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도로 선택을 하고, 자, 요렇게 사방으로 베벨을 주면은 뭔가 자일리톨 같은 그런 이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스텝 3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구멍을 파주는 건데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벌 애드온을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빠르게 카벌 애드온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프로퍼티에서 애드온에서 오브젝트로 가시고 카벌 애드온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랐나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Shift 우클릭으로 디스플레이 파고 싶은 만큼 3D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탑뷰에서 Shift Ctrl X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커서 뎁스를 D를 눌러서 켜줄게요.
이렇게 렉탱귤러로 드래그 해주면은 디스플레이가 파집니다. 아까 3D 커서 위치만큼 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디스플레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와이어 프레임을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선택하시면은 뒷면까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G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고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들게 바꿨으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게요. 돌아왔는데도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다시 에딧 모드에서 스케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스텝 4도 간단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번에는 조종하는 방향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커버 애드온을 사용할 건데요. Shift 우클릭으로 구멍 8만큼 위치에 3D 커서를 놓고 탑뷰로 가서 서클로 구멍을 파주면 돼요.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서클로 바꿀 수 있고 아래쪽에 커서 뎁스를 ON으로 합니다. 드래그를 하면 원이 생기고 Alt키를 누르면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원하는 위치에 놓고 딱 클릭을 하면 구멍이 파지겠죠. 이렇게 하면 스텝 5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다음으로는 버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버튼은 조금 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집중해서 일단은 커버 애드온을 써야 되니까 3D 커서를 여기다 놔도 깊이를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클로 하고 뎁스를 ON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플라이 오퍼레이션을 꺼줄 거예요. Q를 눌러서 끈 다음에 버튼 모양과 위치를 잡아주고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게 남아있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모디파이어에서 어레이를 선택을 해줄게요. 여기 개수 말고 X축을 늘리면은 간격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 접어주고 여기 듀플리케이트로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X축으로 늘어났고 요번에는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늘어나야겠죠. Y축으로 1.4를 하면은 요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탑뷰로 가서 R키를 누르면은 회전을 시킬 수가 있고 45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S키랑 G키로 적당히 모양을 잡아주고 만약에 간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요거를 바꾸시면 돼요. X축, Y축 일단 아까대로 1.4, 1.4로 해놓을게요. 개수를 누르면은 개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게임기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자, 요거를 적용시키는 방법은 본체를 누르고 모디파이어에서 요거를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떼더라도 아이고 자꾸 버그가 뜨네. 요거를 떼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남아 있어요. 자, 요 정도만 하더라도 벌써 게임기 모양이 나오죠. 자, 스텝 6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버튼을 정말 튀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요게 정말 요번 게임기의 포인트입니다. 버튼이 튀어나오고 버튼 표면도 둥글둥글하게 이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에딧 모드에서 면 선택 모드로 자, 여기 면 선택 모드로 바닥 부분을 선택을 해줘요. 이 둥근 바닥 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인셋 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도 되고 저는 단축키를 쓸게요. I키를 누르면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온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엔 돌출을 시킬 건데 여기 툴바를 써도 되고 단축키 1을 눌러도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일단 돌출을 시키고 G키를 눌러서 높이를 바꿀 수가 있겠죠.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적당한 위치로 버튼의 높이를 잡아주고 그 다음이 정말 포인트입니다. 아까 했던 베벨 기억나시죠? 왼쪽에 툴바를 눌러도 되고 아까처럼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쉽게 버튼을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단축키만 이용해서 빠르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래 면을 선택하고 I키로 살짝 넣어주고 E키로 돌출하고 그 다음 G키로 높이를 잡아주고 컨트롤 B로 버튼을 만들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참 쉽죠? 그리고 I키로 한 번 더 요런 모양을 잡아주면은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쪽에 네모 버튼도 만들어 줄 건데요. 동그란 버튼이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번엔 렉탱귤러로 하고 어플라이 오퍼레이션을 킨 상태로, 끈 상태로, 꺼진 상태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요 상태에서 포인트는 버튼이 이렇게 각져 있는 게 아니라 둥글게 만들어 줄 겁니다. 둥글게 하는 거는 아시겠죠? 여기 에딧 모드로 넘어가서 옆면의 엣지를 선택해 줄게요.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누르면은 베벨이 적용됩니다. 요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탑뷰로 갈게요. 탑뷰에서 베벨을 넣으면은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아까 각져 있는 것보다 훨씬 이쁘죠? 그 다음에 어레이로 하나 더 복사를 해줄 건데요. 아까 버튼이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X축으로 이렇게 간격을 벌려주고 그리고 구멍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이 본체를 누른 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럼 요거를 치우더라도 구멍이 남아있겠죠. 자, 요거는 지워줄게요. 요렇게 하면은 네모 버튼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튼이 튀어나오게 해야겠죠. 바닥면 누르고 I키 눌러서 인셋 페이스 만들고 E키 눌러서 돌출하고 컨트롤 B로 베벨하면은 네모 버튼도 끝납니다. 둥글둥글한 게 참 보기 이쁘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쪽도 튀어나오게 해줘야 되는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꾸 단축키가 꺼지네요. 자, 에딧 모드에서 디스플레이 면 선택하고 I키 눌러서 넣어주고 E키 눌러서 돌출시키고 계속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본체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스텝 7도 끝났죠. 자, 다음으로는 색칠하러 갈 건데요. 색칠하는 방법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본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매테리얼 탭에서 New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매테리얼을 생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다시 지우고 맨 처음엔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솔리드 모드에서는 모든 게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매테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바디로 이름을 적어주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솔리드 모드에서는 색상을 지정하더라도 회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뷰포트 모드로 바꿔줘야지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자, 마음에 드는 알록달록한 색깔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오늘도 핑크색으로 고를게요. 그 다음에 메탈 값을 올리면은 이렇게 표면이 금속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스페큘러 값을 높이면은 플라스틱이 반들반들한 느낌이 납니다. 여기다가 러프니스까지 낮춰주면 아주 반들반들한 거울 같은 플라스틱이 되겠죠. 만약에 메탈 높이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취향에 따라 바꿀 수가 있겠죠. 저는 요 정도 한 요런 느낌으로 게임기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는 버튼을 만들어야겠죠. 자, 새로운 매테리얼 요 플러스를 눌러서 만들어주고 New를 눌러서 버튼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버튼 색상은 검은색으로 하고 위에처럼 말이죠. 스페큘러 값이랑 러프니스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을 색칠을 해야겠죠? 근데 색칠을 하는데 이 칠하고 싶은 메쉬를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은 아주 불편하겠죠? 그래서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메쉬를 선택하고 키보드 옆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는 겁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중간에서 바깥으로 퍼져가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선택을 하고 요걸 플러스를 누르면은 한 번에 선택이 돼야 되는데 메쉬 개수가 다르네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하는 키랑 버튼이랑 따로따로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버튼을 먼저 해줄게요. 꼭대기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검은색을 누르고 어사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쉬 선택하고 검은색 선택하고 어사인,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모도 색칠을 해볼게요. 일단은 색상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플러스 누르고 뉴 누르고, 저는 빨간색이니까 버튼 레드라 쓸게요. 그 다음 파란색 버튼도 버튼 블루라고 쓰고, 그 다음에 각각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빨간색, 블루는 파란색. 그 다음 이제 영역을 선택해야겠죠. 꼭대기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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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리고 버튼 레드 어사인.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색상 입히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모 버튼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와이어 프레임 누르고 이렇게 뒷면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점 선택 모드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뒷면까지 선택해서 위치랑 사이즈를 한 번 더 수정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색칠해 볼게요. 디스플레이 네모 면적을 선택하고 일단은 재질부터 만들어야겠죠.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쓰고, 디스플레이는 보통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까만색을 넣고, 그 다음 네모 면적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로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어사인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디스플레이도 색칠했고요. 디스플레이가 반사가 심하니까 만약에 메탈을 이렇게 높게 하고 러프니스를 낮게 하면은, 자, 거울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디스플레이는 거울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메탈보다는 스페큘러 값이 높고 러프니스 값이 살짝 높은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색깔은 조금 더 검은색을 줘야겠죠. 자, 이렇게 검은색을 살짝 주면은 훨씬 더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색칠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스텝 9로 넘어갔습니다. 스텝 9는 여기 홈 같은 거를 파줄 거예요. 이렇게 쭉 줄이 가고 벤트 구멍을 내줄 건데요. 요거는 간단하게 카버 애드온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느낌이 오시죠? 요 Shift 우클릭으로 커서를 설정해 주고, 이 커서만큼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탑뷰로 가서 카버 애드온을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렉탱귤러 모드에서 커서 뎁스를 켜주고 어플라이 오퍼레이션을 켜줄게요. 그 다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긁어주면 끝나고, 밑에도 드래그하면 딱 뚫리는 거죠. 이제 이런 간단한 홈 같은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이제 벤트홀도 느낌 가는 대로 어플라이 오퍼레이션을 꺼주고 벤트홀 하나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준 다음에 이 한 놈을 가지고 또 어레이를 만들겠죠. 모디파이에서 어레이를 설정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X축이 아니라 Y축입니다. 탑뷰에서 올라가 보면은 초록색이 Y축이니까 Y축 값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개수는 3개, 칸이 남으니까 4개로 할게요. 이렇게 4개로 하고 위치 잡고, 그 다음 바디에 적용하는 방법은 바디를 클릭하고 모디파이어에서 어플라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놈은 삭제해 줄게요. 삭제하면은 에러가 나고, 이 단축키 설정하는 애드온이랑 충돌이 나네요, 이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요번엔 스텝 10입니다. 여기 옆부분에 요런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실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겠죠.
자, 이번에는 카벌 애드온에서 라인을 사용해 볼 거예요. 컷 타입에서 라인으로 바꾸시고 커벌 데스를 없애고 어플라이를 켜줄게요. 이렇게 세팅하면은 한 번에 뚫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마우스 드래그를 하고 컨트롤 눌러보면은 이렇게 격자 무늬가 나옵니다. 격자 무늬가 나오면은 일정하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 다음 Alt 키를 눌러서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은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단축키를 다시 켜주고 이번에는 렉탱귤러로 어플라이 오퍼레이션을 꺼주고 긁어주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끈다는 이유는 어레이를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어레이를 하고 X축 말고 Y축으로 간격을 벌려줄게요. 간격을 크게 벌리고 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를 3개로 하고 조금 더 간격을 벌리고 위치를 잡아주고,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 바디를 클릭하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없어지겠죠? 요 놈을 지워주면은, 그렇지, 이 에러창이 뜨면은 왼쪽에 노란색 단축키가 사라지더라고요. 카벌 애드온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편집본을 잠깐 끼워 넣을게요. 일단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프론트 뷰로 가서 우리가 카벌 애드온에서 라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켜주고 뎁스는 끈 상태로 이렇게 긁어주면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라인으로 사선으로 딱 긁어주고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글씨를 넣기 전에 한 가지 설정을 할게요. 바디를 누르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쉐이드 스무스를 눌러줍니다. 쉐이드 스무스를 하면은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형태로 돼버리죠. 여기서 노멀에서 오토 스무스를 켜줍니다. 그리고 각도를 기본 세팅되어 있는 30으로 두면은 이 30도를 기준으로 굴곡을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평평한 부분은 평평하게 놔두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모델링은 끝났고요. 여기다가 텍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Shift A를 누르고 여기서 텍스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은 에딧 모드로 넘어가죠. 여기서 글씨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까만곤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을 누르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G키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보단 소문자가 좀 낫겠네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G키로 눌러서 살짝 위로 띄울게요. 그리고 여기 A 모양에서 지오메트리 익스트루드를 높여줍니다. 그러면 글씨가 돌출되면서 이런 3D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알맞게 두께를 설정하고 위치를 표면에다가 잡아주는 거예요. 요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글씨체도 바꿔봐야겠죠. 여기 폰트에서 레귤러 폴더를 누르고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료 폰트를 쓸게요. 자, 한글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메모장을 여시고 한글을 쓴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단 여기 글씨체가 한글을 지원하는 글씨체여야만 가능합니다. 적당히 위치를 잡고 그 다음 폰트도 마찬가지로 매테리얼 색깔을 색칠할 수가 있습니다. 폰트라 쓰고 노란색으로 하면 이쁘지가 않은데 노란색 말고 검은색으로 할게요. 자, 만들기는 다 끝났고요. 한 가지 세팅을 해줄 건데요. 요 바디를 눌러서 이동해 보면 글씨가 떨어지죠.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씨를 누르고 바디를 반드시 마지막에 누른 다음에
컨트롤 P를 누르면은 이런 세팅이 나오는데요. 여기를 선택하면은 글씨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돌리고 회전하고 난리를 쳐도 여전히 글씨는 붙어 있고요. 이 페어렌치는 우클릭하고 나오는 페어렌치랑 같은 페어렌치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렌더링만 남았습니다. 렌더링을 하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모양으로 돌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얘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레프트 뷰로 가서 R 키를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 적당히 G 키로 높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탑 뷰로 가서 살짝 틀어지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양 잡는 건 끝났고, 여러분들은 밑에 바닥판이 참 없으시죠? 그러면 바닥판 만드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 메쉬에서 플레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탑뷰로 가서 사이즈를 잡아줘요. 자, 높이도 적당히 잡아주고, 그리고 뒤에 벽을 세워야겠죠? 에딧 모드에서 벽 부분을 엣지 선택하고 E키를 눌러서 돌출시키는데 Z키를 누르면 위로만 올라가겠죠? 그 다음 코너를 선택하고 베벨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벨 주기 전에는 항상 이 스케일을 어플라이 해줘야 합니다. 다시 코너 선택하고 베벨 주고 그 다음 쉐이딩을 눌러주면 부드럽게 배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만들어 줘야겠죠? Shift A로 카메라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0번을 누르면은 카메라 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뷰파이에서 요 뷰 카메라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뷰창에서 카메라 투 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휠키로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고 Shift를 같이 눌러주면은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본인이 원하시는 각도를 잡아주시고 이제 렌더로 넘어갈 겁니다. 렌더 탭을 여기서 눌러주시면 당연히 까맣게 나오겠죠? 조명이 없으니까 깜깜한 게 당연한 거고요. 여기 Shift A에서 에리어 조명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G키로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조명 잡는 꿀팁은 이렇게 위에서 일단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 프론트 뷰에서 각도를 잡아주고 다시 탑 뷰에서 한 번 더 회전하면은 이렇게 위치 잡기가 편합니다. 사소하지만 아주 간단한 까만고니 꿀팁이었고요. 그 다음 Shift D로 조명을 하나 더 복사하고 위치를 잡아주고 하나 더 복사하고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총 3개의 조명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명의 세기를 바꿔줘야겠죠. 여기 전구 모양을 눌러서 파워를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맨 왼쪽에 있는 조명부터 바꿨고 두 번째 조명도 세게 해주고 세 번째 조명도 조금 더 세게 해줍니다. 조명 세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렌더 엔진을 바꿔볼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렌더 탭에서 엔진을 사이클로 바꿔주면은 요렇게 조금 더 이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렌더 속도를 높이려면은 여기 GPU 컴퓨팅을 해줍니다. 이 컴퓨팅을 처음에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프로퍼티에서 시스템을 들어가시면은 아마 넌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GPU가 흰색 글씨가 아니라 회색 글씨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쿠다를 선택해도 되고 만약에 RTX를 사용하시면은 옆에 옵틱스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회색 글씨가 흰색으로 바뀌었죠? 이러면 빠르게 GPU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맨 왼쪽에 구석을 쭉 당겨서 창을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탭은 일단 ESC 키를 눌러서 카메라 뷰를 나가고 탑 뷰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조명을 선택해서 세팅을 하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꿀팁은 3가지 조명 색상을 다르게 세팅하는 겁니다. 맨 왼쪽은 노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인 조명이니까 하얀색으로 조금 더 세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파란색이라든지 조금 다른 색상을 넣어주면은 다채로운 조명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선택해서
배경의 재질도 세팅해줍니다. 배경의 색상을 흰색으로 해도 되고 원하시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밝은 색상으로 하는 게 이쁘게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두운 것도 하셔도 되고요. 배경을 핑크색으로 하면 본체는 다른 색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분할했던 창은 우클릭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대망의 렌더링만 남았습니다. 여기 렌더 이미지를 누르면은 렌더링이 시작돼요. 단축키는 F12입니다. 그리고 렌더링하기 전에는 저장해주는 센스. 여기서부터는 컴퓨터가 열일해야겠죠. 컴퓨터가 빠르면 렌더링도 빠릅니다.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찌글찌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렌더 탭에서 디노이징을 세팅하면 되는데요. 렌더에서 RTX를 갖고 계시면 옵틱스를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CPU 디노이징입니다. 자, 렌더링을 다시 해보면은 디노이징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딱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렌더링이 먼저 가고 디노이징이 뒤따라서 갑니다. 자,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야겠죠. 여기 위쪽에 있는 세이브 에즈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 가서 아이고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원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세이브를 누르면 끝납니다. 자, 저장이 끝났으면은 바로 저장된 위치에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이미지 파일을 이곳 저곳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카블 애드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게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